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평생학교 한시기행 가이드 김성곤 교수입니다. 한시기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찾아갈 곳은 호북성의 중심 도시 우한, 중국말로는 우한입니다. 황학로 1층에 들어서면 신선을 태운 거대한 황학이 누각을 배경으로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대형 벽화가 조성돼 있어서 이 황학로의 아름다운 전설을 말해줍니다. 이 전설을 가지고 최고로 아름다운 율시를 써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천하의 시인 이백으로 하여금 붓을 집어 던지게 만든 최호라는 당나라 시인입니다. 황학로 주변에 여러 부속 건물들 중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누각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각필정, 붓을 던져버렸다는 뜻의 각필입니다. 황학로는 그 뛰어난 절경으로 인해서 역대 수많은 문인 묵객들이 찾아와서 붓을 잡아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린 곳으로 유명한데 어째서 하필 각필이며 그것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정자까지 세웠을까요? 그 각필정 앞에 황학로라는 시가 활달한 행서체로 유리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바로 이 시 하나 때문에 각필정이라는 희한한 건물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제 이 황학로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 천하의 시인 이백으로 하여금 각필하게 만든 그 옛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인 이백이 젊은 시절 이 황학로를 찾아왔습니다. 천하의 명승이라면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실컷 감상하고 마음껏 붓을 휘둘러서 절창을 뽑아내던 이백이 이 천하의 절경 황학로에 올랐으니 진즉부터 창작 의욕이 아마 창자 속에서 꿈틀대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시상을 이래저래 굴리면서 붓을 들어 먹물을 찍고 필봉을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직도 구절 하나가 미진해서 왼손으로 수염을 만지작거리면서 최호의 퇴고를 하고 있을 그 시점에 한 사람이 시 한 수를 들고 와서 이백에게 보입니다. 진사 최호가 이곳에 들러 지은 황학로라는 시월시다. 석인 이승 황학거 차지 공여 황학로 황학일거 불부반 백운천재 공유육 청천 영역 한양수 방초처처 앵무주 일모향과 나처시 연파강상 사인수 석인 이승 황학거 옛사람 황학을 타고 가버리고 차지 공여 황학로 이곳엔 그저 황학로만 남았구나. 황학일거 불부반 황학은 한 번 떠나 돌아오지 않고 백운천재 공유육 흰 구름만 천년 세월 유유히 흘러가는구나. 청천 영역 한양수 맑은 강 또렷한 한수의 북쪽의 나무들 방초처처 앵무주 향기로운 풀 우거진 앵무의 모래톱 일모향과 나처시 나는 저무는데 내 고향은 어디매뇨 연파강상 사인수 안개 자욱한 강가에 나그네 시름 겪구나. 이 시는 전반부에서는 황학을 타고 떠난 도사의 전설을 소재로 하고 있어서 몽환적인 느낌을 줍니다. 후반부는 황학로에서 바라보는 맑고 시원한 경치를 묘사하면서 저물어가는 강가에 찾아오는 고향 그리움의 정서를 덧보태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황학 전설의 몽환적인 정서가 황학로 주변의 광활하고 시원한 풍경을 거쳐서 다시 저물녘 사향의 그리움의 맑은 정서로 이어지는데 그 시상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습니다. 실경과 허경의 결합, 근경과 원경의 교직, 전설의 몽환적 정서가 고향 그리움의 우수로 이어지는 수미상응의 구성까지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후대 비평가들 중에서는 이 시를 칠언율시 가운데 최고의 시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백도 이 시를 보고는 단박에 대단한 걸작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백은 큰 소리를 이렇게 외치면서 붓을 던져버렸습니다. 안전유경 도부득하니 최호제시 재상두라. 눈앞에 이토록 멋진 경치를 두고도 시를 써낼 수 없으니 이는 최호의 시가 저 위쪽에 있기 때문이다. 천하 시인 이백의 굴욕의 역사입니다. 이백의 붓을 꺾은 이 일로 인해서
최호의 황학루의 명성은 천하를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황학루 부속 건물로 각필정까지 들어서게 된 거죠. 그 각필정 앞에 최호의 황학루를 새겨놓기까지 했으니 200의 구력의 역사는 이 황학루 공간에서만큼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200의 구력의 공간인 황학루, 하지만 200에게도 회심의 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고의 명편송별시, 황학루에서 양주로 가는 맹호연을 전송하며 라는 칠언절구가 바로 이 황학루에서 탄생했던 겁니다. 고인서사 황학루, 연화 3월 하양주, 고범원영 벽공진, 유견장강 천재류. 황학루에서 양주로 가는 맹호연을 전송하며 고인서사 황학루, 내 오랜 벗이 서쪽 황학루를 이별하고 연화 3월 하양주,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3월 양주로 가는구나. 고범원영 벽공진, 의로운 배의 먼 그림자 푸른 하늘로 사라지고 유견장강 천재류. 보이는 것은 하늘 끝으로 흘러가는 장강의 물결뿐이여라. 200이 양주로 가는 맹호연을 전송하면서 지은 이 시는 준수한 젊은 200이 그려낸 그림처럼 아름다운 시입니다. 호북 알륙에서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20대 후반의 200은 그곳에서 멀지 않은 양양에 살고 있던 유명한 시인 맹호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초짜 시인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200에 비해서 맹호연은 이미 천하가 인정하는 대시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양양 농문산에 은거하면서 학문에 힘쓰던 맹호연은 한때 장안으로 가서 내로라 하는 학자들, 시인들을 모두 붓을 내려놓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시명을 떨친 시인입니다. 어느 해 봄날 맹호연은 강남의 명소인 양주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강수성 중심부에 위치한 양주는 대운하와 장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대운하를 따라 북방으로 가서 낙양 장안으로 갈 수도 있고 장강을 따라 서쪽 내륙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장강과 운하의 수로를 이용한 남방의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양주는 거대한 물류도시, 상업도시가 돼서 천하의 재화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제력에 걸맞게 화려한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났고 이를 즐기려는 천하의 부호들과 풍류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관리들도 너도나도 부유한 양주의 관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4명의 친구가 모여서 자신의 꿈을 말했답니다. 한 친구는 돈 많은 상인이 되고 싶어 했고 한 친구는 권세 있는 높은 관리, 특히 양주의 관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돈 많고 권세가 있어도 일찍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자신은 장수하는 신선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친구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재물, 권세, 장수, 이 셋 외에 다른 무엇이 남아있는가? 어차피 꿈을 얘기하는 것이 좀 황당하면 어떠랴? 나는 허리에 만금을 두르고 신선이 타는 학을 타고 양주로 가서 관리로 부임하겠소이다. 하하하.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이 양주로 날아가는 학이란 뜻의 양주학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망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양주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꿈의 도시였습니다. 맹호연의 여행 계획을 들은 200은 그를 전송한다는 구실로 호북성 동남단에 위치한 무한까지 따라가서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무한 장강변에 세워진 유서 깊은 누각 황학루에서 맹호연을 전송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름난 대시인이었으니 최고의 송별시는 예약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겠지요. 계절은 봄꽃이 흐드러지는 춘삼월, 달빛에 취하고 꽃에 취해서 벼슬도 임금도 잊고 사는 풍류남 친구 맹호연은 가장 아름다운 달이 뜬다는 양주로 흥분과 설렘을 안고 여행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구른 시트 황헐러 엔화산 외샤양저
古法远碧空寂，唯见长江天际流。 풍류 가객과 절세 가인들이 넘쳐나는 강남 양주로 가는 벗에 대한 이백의 한없는 부러움이 제2구 연화 3월 하양주라는 구절에 가득 배어 있습니다. 함께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이제 벗은 배를 타고 황학로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백은 그 전별의 장소를 떠나지 못한 채 맹우엔이 탄 배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배가 푸른 하늘 속으로 가물가물 사라져서 소실될 때까지 이백은 황학로 난간에 기대어서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 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이백은 스스로 장강의 물결이 되어서 맹우엔을 따라 양주로 갑니다. 맹우엔이 탄 배에 뱃전을 두드리는 물결에 담긴 이백의 정회가 얼마나 가슴 벅차게 합니까? 그리고 강물되어 뱃전에 부딪히는 벗의 마음의 물결에 이 맹우엔은 또 얼마나 감동하며 행복했을까요? 멀리 서쪽 황학로를 스쳐 불어오는 바람결에 이백의 노랫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의 누각 황학로를 다녀왔습니다. 학을 타고 날아간 신선의 아름다운 전설도 듣고 벗을 보내는 이백의 아름다운 송별시도 함께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찾아갈 여행지는 시의 산 여산입니다. 술과 국화의 시인 도연명을 길러내 산 여산을 찾아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